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상승 전환 임박해 있는 양시장의 모습입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증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솟아날 구멍을 찾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은 어떤 키워드들 주목해 봐야 될까요? 함께 하실 분은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PB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예, 이렇게 대안이 돼주는 키워드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쪽에 주목하고 계실지 오전장 펀치 키워드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시원하게 한 방을 날리고 있는 펀치 키워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러면 향후에 삼성전자의 행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로봇이 다시금 또 불이 지피면서 들썩들썩하는 상황인데요. 로봇주 전반의 호재일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국한해서 봐야 될지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추가 지분을 투자 집행을 했거든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91만 주 정도 주식을 장외 매수를 했는데요. 평단가는 이제 주당 3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지분율이 10.2%였는데 14.99%까지 4%가량 소폭 증가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뭐 최대 주주까지는 이제 최대 주주 지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더 멀었기 때문에 뭐 소폭 증가라고 표현은 드렸지만 콜옵션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콜옵션이 뭐냐면 만약에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지분율을 59.94%까지 60% 이상이죠. 결국 최대 주주가 되는 것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콜옵션이 붙어 있거든요. 행사 기한이 6년짜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정도 시차도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콜옵션이 왜 붙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뭐 기술 협력이라든지 성과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추후에 이제 인수 합병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고려하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삼성전자가 왜 하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콕 집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결국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을 만들고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삼성그룹 내에서 이제 자동화를 추진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뭐 협력 로봇과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미래도 조금 내다봐야겠죠.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올해 연내에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할 예정에 있는데요. 결국에 핵심은 웨어러블 로봇 이거 하나만 가지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 가사 로봇이라든지 이런 이제 고도화된 서비스 로봇을 이제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 또 CES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삼성전자가 로봇을 미래 산업, 미래 성장의 동력 중에 하나로 삼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성장 동력을 실질적으로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우리가 실제 여기에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시금석이 된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다뤄볼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로봇 사업이 연계가 강화되고 로봇까지 추가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로봇이 상용화되면서 삼성전자의 미래를 조금 열어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로봇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웨어러블 로봇이 출시가 된다든지 여기에 플러스해서 가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로봇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노동력을 대신하기 위한 협동 로봇이 나온다든지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로봇에 대한 활용폭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로봇에 관련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일수록 산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상용화시킬 수 있는 그 연계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관련된 종목은 한 3가지 정도 좀 추려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로봇 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일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좋은 흐름들이 이제 다른 로봇 종목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보면 최근에 이제 올 1월 중순에 시세가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고
3월 초에 이제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고 오늘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전형적으로 이제 단계를 거쳐가면서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갭 상승하는 부분에서 앞에 있던 매물들을 뛰어넘으면서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만약에 당장 상승하지 못하더라도 조정 후 재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이 감속기 분야거든요. 그 감속기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SPG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SPB테크입니다. SPG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평소에도 뭐 달리는 말이 더 잘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세가 나오고 있고 이 종목이 상장 이후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 이후에 신고가 영역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모멘텀, 그리고 SPG나 SBB테크는 감속기에 대한 수요 플러스 차트상 신고가 영역에 있다는 것을 메리트로 접근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로봇 키워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로봇 키워드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로봇이나 AI가 한참 잘 가고 2차전지가 간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이런 큰 변동성 가운데 이것이 끝나면 무엇이 갈 것인가 이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로봇주는 더 갈 거다 이렇게 해서 PB님은 좀 시각을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장을 이길 펀치 한 방 어떤 쪽에서 나올까요?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준비되어 있는지. 이번에도 삼성입니다. 삼성전자 320조 시스템 반도체 투자 소식. 어제부터 좀 들썩였던 내용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부분에 사실은 이 정부 쪽에서의 재원보다는 이 민간 쪽에서 정부 쪽에서 이 기업 쪽에서 내놓는 자금이 훨씬 더 큰 상황인데 이 용인의 320조 시스템 반도체 투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에 따라서 수혜주들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오늘 펀치는 삼성전자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어저께 나왔던 내용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었고요. 그것을 받아서 민간 영역에서도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하는 이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사업 목표 자체가 세계 최대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단지를 조성을 해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5개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지금 활용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 갑자기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파운드리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아직까지도 파운드리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점유율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유율을 축소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확대하는 흐름이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위치적으로도 기흥이나 그 화성에 이제 R&D 센터가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좀 가깝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지정학적인 위험을 좀 회피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라고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국내 반도체라든지 소재 부품, 소부장 관련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하기도 굉장히 좀 좋은 이제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볼 거는 이겁니다. 이것이 2042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께서 애게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2042년이면 저희가 지금이 2023년인데 아직까지도 시차가 굉장히 많이 남은 일인데 이것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될까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320조 원 정도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 150조 원 이상이 이제 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 소재나 부품, 장비 등을 포함한 이 분야에 투자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렇다면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에 대한 주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삼성전자도 충분히 좋은 방안이지만 오히려 시세에
시세의 변동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차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성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생각하면 중소형주라고 할 수 있는 소부장 관련주들의 투자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소부장 관련주들의 흐름을 좋게 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오늘 제가 꼽아본 것은 총 3가지인데 첫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는 좋아지겠죠. 투자를 하게 되고 TSMC와의 파운드리와 관련된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 것이고 심지어 세계 최대 규모라는 것은 생산량 자체도 더 이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수혜를 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정부에서도 이제 용인에 이제 여의도에 2.4배 되는 정도의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도 받고 있다고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최근의 흐름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조금 차트 보시면은 121선 밑으로 오늘도 다시 내려가서 움직이고 있고 121선 저항선이 돼버렸죠. 이제 그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이 썩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여기 논외에 벗어난 이야기지만 반도체 가격의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 이후로는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좀 접근할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이제 원익 IPS와 테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관련해서 시세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확대의 최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파운드리와 관련된 장비들이 국산화가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국산화 확대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시세가 나오게 되면서 6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아직까지 위쪽으로 매물이 조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조금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은 전고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대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인데요. 테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오늘 61선 돌파하면서 자리를 좀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세로 본다라고 하면은 상승하기에 아직까지 위에 좀 캡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 위주로 이제 박스권 매매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원익 머티리얼즈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이 종목들은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간절히 바랬던 것이 하반기에 이 디램 가격 반등하는 거 보고하자, 업황 돌아서는 것이 나와야지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그동안에는 좀 기준점을 잡아왔다면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투자 계획이 발표됐으니 지금쯤부터 사모아가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우선 이제 이 정도로 대규모 투자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반등에 대한 분명한 신호, 사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가 아니더라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 반영된다는 부분 생각해보면 지금 시점부터 관심 가질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섹터 뭔가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집중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였습니다.